예, 오늘 내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프리뷰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이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남아있질 않죠, 그죠? 이제 한 10주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막까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뭐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2번씩 해가지고 뭐 작년처럼 로스터 프리뷰 방식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음 시즌 내용이 벌써 들어간다. 왜 벌써?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여유 부렸다가는, 부랴부랴 막판에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나와갖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치플라코프, 샤바노프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돕슨에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또 봐야겠죠. 로마노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드루행도 여기에 사실 한몫 껴야 되는데, 드루행 이야기는 그냥 이제 다음에 프리뷰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러시아 선수 기준. 근데 뭐 결국 이제 뭐 러시아 찬양 이런 것보다는 아일랜더스가 왜 이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다지기 그렇게 이제 메인 제목을 잡아봤고, 로마노프, 치플라코프, 샤바노프. 뭐 사실 이제 이번 아일랜더스가 오프 시즌에 주로 재계약한 선수 중에 큰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이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심 치플라코프 선수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그죠, 아일랜더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년 450만 달러, 연평균 225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도 뽑아준 스텔라인 한 요 정도 뽑아준 선수들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던 지금 FA의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올리비에라든가 그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천년도에도 잘 괜찮게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공격수한테 뭐 2년 225 연평균 225만 정도는 뭐 그냥 이제 무난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지난 시즌에 77경기에서 10골 25에서 35포인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계속 꾸준한 느낌은 아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기대보다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보다 더 크게 기대를 하셨을 분은 계시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루키 시즌 치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다 경기 0.5포인트 가까이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뉴욕 아일랜더스 프랜차이즈 루키 시즌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치플라코프 선수의 35포인트는 구단 역사상 28위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중에는 뭐 크리스 캄폴리라든가 이런 좀 수비수도 섞여 있긴 하지만 포지션 이제 그냥 관계없이 뽑았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루키 시즌에 뭐 구단 역사상 28위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고, 물론 스파르타크에서의 모습을 기억을 하신다. 마지막 시즌. 물론 KHL까지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정되는 이야기지만 KHL까지 이제 보셨던 분들을 스파르타크에서 이제 치플라코프 선수의 활약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파르타크에서의 마지막 연도는 조금은 그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감독도 더 잘 쓴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뭐 플루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평균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성적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에 기대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22-23 시즌에 스파르타크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어쨌든 NHL에서 더 잘했죠.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더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뉴욕 아일랜더스가 뭐 작년에 뭐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꾸준하게 활약했었던 라인은 펠미어리, 넬슨, 치플라코프 라인이었고, 이 라인에서 이제 21득점을 하면서 다른 아일랜더스 모든 라인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조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뭐 리, 넬슨, 바젤 조합. 물론 이제 바젤도 부상 때문에 그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상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펠미어르, 넬슨, 치플라코프 라인이 일반적으로 1라인을 구성을 하는 뭐 리호베 바젤이라든가 이런 라인보다 더 세진 않을 거예요. 힘이 더 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풀타임으로 굉장히 이제 잘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넬슨은 지금 없어요. 넬슨은 지금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윙으로서의 이런 득점 기회를 잘 해줬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하나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적인 부분으로 바라봐도 사실 치플라코프는 뭐 모든 라인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득점 라인에서 활약을 해도 괜찮고 미들 라인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부 라인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에 4라인 같은 느낌으로 뛴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다양성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팀 입장에서 뭐 그렇게 비싸게 잡은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작년에 꽤 괜찮게 활약을 해준 선수를 재계약한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바노프입니다. 사실 이번 오프 시즌 KHL에서 넘어간 사실 이제 KHL에서 이렇게 이따금씩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HL 성적이 좋았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여러 팀들의 조금 이제 경쟁이 붙을 만한 이런 선수 사실 샤바노프는 올해 그런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 시즌까지의 활약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요즘에 이제 러시아 주를 좀 많이 잡으면서 그죠 이 미치코프도 이제 아주 이제 유연하게 빼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스카 감독이자 러시아 감독이었던 뭐 즈나록스 같은 사람을 뭐 컨설턴트로 앉힌다라든가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샤바노프 혹시나 플라이어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의외로 아일랜더스로 갔습니다. 요건 좀 아일랜더스로는 사실 좀 의외였었는데 97만 5천 달러 뭐 100만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의 계약으로 1년 계약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일단 샤바노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그냥 플레이스타일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1대1 마무리 능력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넓혀 들어가면서 이제 이 공격 그립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득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이제 또 득점을 만들다라든가 이제 그런 그림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 같은 부분이 좋기 때문에 지역 창출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윙 쪽에서 이제 스피드를 늘려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요거 이제 좀 잘 생각 안 하시면 다도노프 같은 유형의 선수도 이런 플레이를 잘하죠.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까지 트락토르에서 뛰었었는데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 23-24 시즌 포인트 랭킹 1위가 샤바노프 선수였습니다. 50포인트. 그죠? 2위가 이제 트카초프. 이 트카초프가 동명이인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그 키 작은 그 선수가 아니에요. 그 아방가르트랑 뭐 예전에 스카에서도 뛰고 이제 그 선수가 아니라 좀 키 크고 그 트카초프입니다. 2022년에 올림픽 나갔었던 그 트카초프. 예. 45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다소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슈팅력 아주 기가 막힌 KHL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이제 에드먼턴 몇 년 전에 그 뭐죠? 트라이아웃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됐었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제끼고 샤바노프가 이제 포인트 랭킹 1위에 올랐었고요. 2년 전.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샤바노프 선수가 크랍초프, 카데이킨 이런 선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올렸고 크랍초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뭐 KHL 레벨에서는 득점력이 결국 경기력 좀 회복이 됐어요. 물론 이제 KHL에서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이 선수가 예전에 이제 뉴욕 레인저스에 드래프트 됐었던 그 선수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래프트 딱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네. 왜 얘 뽑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뽑고 이 플레이오프 활약 보고 하나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선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크라우초프도 작년에 잘했었고요. 카레이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득점 능력이 좋은 센터는 아니니까 일단 어쨌든 샤바노프가 전년 대비해서도 포인트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매해 굉장히 크게 포인트를 뽑아내는 능력이 올라갔었습니다. 22, 23, 23, 24, 24, 25 지금 이 검은 거는 경기 숫자 오른쪽은 왼쪽은 경기 숫자 오른쪽 흰색은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은데 상당히 많이 그죠?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찍어내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KHL 레벨에서 정말 확실한 스코어러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언더사이즈 유형의 이런 좀 공격에서 이제 좀 출중한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조용해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샤바노프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14경기에서 11포인트, 그죠?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 21경기 출장에서 20포인트나 올렸죠. 이제 이런 과정이었고, 물론 이제 가가린컵 결승전 로코모티프의 수비를 뚫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 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 샤바노프의 득점력을 보고 어쨌든 가져갔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공간 창출 위에 퍽을 가졌을 때, 이 선수는 이제 퍽을 좀 주도적으로 가졌을 때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퍽을 가지고 중립지역에서 이제 공격지역으로 딱 들어간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기다리고, 근데 사실은 아일랜드스가 이런 느낌의 그 공격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예, 뭐냐 가만히 된 영입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쁘진 않은데 일단 어쨌든 이 선수가 퍽을 가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지켜볼 부분은 좁은 NHL 링크에서 적응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통념적으로 뭔가 이제 이런 좀 링크 좁은 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무대를 가면 이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샤바노프 선수의 경기력의 강점이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윅 사이드 쪽 빡 파고 들어가고 스트롱 사이드 쪽 이렇게 뭐 파고 들어간다라든가, 이제 이 윅 사이드 쪽 영역을 쫙 넓히면서 공격을 전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링크가 좁아지면은 사실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기력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인이 퍽을 몰고 들어가서 한 타이밍 딱 지켜주고 반대쪽에서 윙어가 들어오는 그 공격에 패스를 넣어준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그냥 본인이 슛으로 만든다라든가. 아일랜더스가 이제 공격 지역에서 이런 느낌의 공격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데, 일단 이제 지역을 넓혀주는 그림, 지역을 이제 좌우로 넓혀주는 그림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가 결국은 NHL, 더 좁은, 좌우 폭이 좁은 NHL 링크에서 이러한 경기력이 100% 활용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통념적인 부분의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득점 윙어 자체가 충분해진 상황입니다. 그죠? 이 센터는 영입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센터가 바젤로 괜찮나? 뭐 네임 밸류로는 괜찮죠. 근데 사실은 저는 맷 바젤 선수는 센터로서 그렇게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라인 센터 자리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윙 쪽을 보시면 리, 드루엥, 치플라코프, 홀름스트램, 샤바노프, 디클레어, 그리고 뭐 이번에 영입한 하이네만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힘을, 그리고 바젤도 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바젤이 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조가 올라오고 시지커스가 올라오겠죠, 하나씩.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마노프입니다. 지금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노프 선수는 재계약을 했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8년 5천만 달러, 연평균 625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법 기간이 일단 길다라는 거, 그런 부분. 이제 물론 이제 캡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수준의 계약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25만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캡은 이 상한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입한 이후에 로마노프가 굉장히 무난하게 정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1차적인 기록을 보시더라도 76경기에서 22포인트, 뭐 19분 뛰었었는데,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81경기에서 7골 15어시스트, 포인트 어쨌든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20분도 50초. 그리고 이제 파트리크 루아 체제가 100% 그냥 시즌 처음부터 돌아갔었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64경기에서 4골 16어시스트 해가지고 이제 22분 18초. 어쨌든 출장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공격적으로 보시더라도 포인트 생산력이 어쨌든 좀 늘어났죠. 왜냐면 전년 대비해서 한 이제 15경기 가량을 덜 치렀는데, 16, 17경기, 한 20경기. MS 좀 쳐가지고, MSG 좀 쳐서 20경기라고 합시다. 한 20경기 정도 덜 치렀는데, 포인트는 뭐, 비슷하게 뽑았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어쨌든 이제 역할도 늘어나고, 이런 포인트 생산력 같은 부분. 사실 포인트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부드러운 스케이팅 같은 부분에서 공수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지역 창출 능력도 괜찮고, 뭐 스트레치 패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퍽을 운반하는 능력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피지컬 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면서 수비 기여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름 있는 현역 선수들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뭐 프로로프 같은 느낌, 그죠? 같은 러시아인 선수의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즈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플레이를 하는 그림에다가 공수 양면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두루두루 이제 많은 시간을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그림에서 프로로프랑 좀 유사한 선수, 이 느낌을 주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즌 타이머 나이스를 살펴보시면 확실히 늘어난 그 역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이븐 스트렝스 타이머 나이스 팀 내 1위였고요. 그리고 셔트핸드 타이머 나이스 같은 경우에도 팀 내 3위였습니다. 퓰럭 펠릭에 이은 3위였었어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꺼낼 수 있는 카드로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공격적인 역량도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시즌 동안, 그러니까 아일랜더스에 들어온 이 시즌이죠. 그때부터 최근 3시즌 수비수 블로킹이랑 히트 랭킹을 살펴보시면, 누적 수치를 살펴보시면은 블로킹 465개로 리그에서 19위에 해당하는 수치, 그리고 히트도 502개로 리그에서 15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수비수 중에서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1차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어쨌든 부지런하게 뛰고 이렇게 피지컬적인 역할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돕슨보다는 로마노프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당시에 돕슨 선수의 요구했던 금액을 돌이켜보시면은 1100만 달러 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일랜더스에 잔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일랜더스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1100만 달러를 이제 돕슨한테 줬을 때는 사실은 누구냐, 로마노프 선수의 재계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요구 금액이 일단 높았다라는 걸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뉴욕 아일랜더스가 생각보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물론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다 잡고 싶죠. 전부 다 잡고 싶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좀 돈값을 못하는 앵발이라든가 메이필드라든가 이런 선수들 때문에 계약을 못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선수 본인도 좀 잔류 의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아일랜더스는 사실 공격에서 좀 전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팀이었었고요. 그리고 바랄라모프 선수의 부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상에 대한 좀 보험 같은 부분에 대한 선수도 영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좀 메워야 될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돕슨을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아일랜더스가 골 관련 순위가 리그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2.71 득점, 그리고 이게 이제 리그에서 28이고요. 그리고 5대5 득점은 좀 높은 편이지만 162득점에서 이거 뭐 17등이니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 꼴찌였습니다. 공동 31이니까 꼴찌죠. 26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능력이 좋은 득점원을 많이 확보를 했죠. 샤바노프도 그런 느낌이고 치플라코프도 어쨌든 이제 마무리 능력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드루행도 보강을 했잖아요. 이제 이 과정을 바라보시면 마무리 능력이 좀 득점에서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플레이, 물론 이제 파워플레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토니 디앤젤로가 생각보다 파워플레이에서 지금 괜찮은 경기력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뉴욕 아일랜드스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돕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돕슨한테 너무 큰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몬트리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돕슨은 플레이 스타일상을 봤을 때는 좀 득보다 좀 미스가 어쨌든 많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디앤젤로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에서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토니 디앤젤로가 지난 시즌 파워플레이 토이먼 아이스가 돕슨이랑 거의 다를 게 없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를라모프 말씀드렸죠. 바를라모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그죠? 무릎 수술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트레이닝 캠프부터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바를라모프가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무릎 부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업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백업 관리 리트의 영입을 했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백업 관리도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의 그 트레이드를 아주 좋게만은 보지 않습니다만, 그 예전에 커척 때처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큰 구멍을 이렇게 열어 이런 걸로 메우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아일랜더스가 공격을 조금 결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완성을 시켜야겠다라는 그 목적성 하나, 그리고 바를라모프의 보험자리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슨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결국 이런 선수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빅터르 에클룬드, 커션 에이치슨 이런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로 따져봤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 당장 아일랜더스가 지금 이 스쿼드로 얼마나 멀리 갈 거냐라고 하면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거는 뭐 좋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돕슨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느낌의 움직임에서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다 데리고 싶죠. 근데 이제 셀러리 캡이랑 그런 게 될 수가 없으니까 현행 셀러리 캡 기준 뭐냐 그 제도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쉐이퍼라 그죠? 뭐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쉐이퍼 공격형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허슨 같은 케이스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제 NHL부터 1년 차에서 의외로 물론 이제 수비적인 경기력은 보완을 해야 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또 무난하게 잘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올해 이 NHL 1군 진입 가능성이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쉐이퍼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시즌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라든가 슈팅적인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 수비진의 핵심 전력이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퓰록이랑 펠릭이랑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이제 30줄에 좀 들었고 이 두 선수가 사실은 부상 이력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에 어떻게 보면 기량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도 조금은 젊은 좀 S급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바라봤을 때는 아일랜더스의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당장은 물론 손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몬트리올의 시스템상으로 바라봤을 때 어쨌든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줄 수가 있는 돕슨이니까 당장은 이 돕슨을 왜 포기했느냐. 왜냐면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감독이랑도 좀 잘 맞지 않았고 돕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파트릭 루아 체제를 계속 갈 예정이니까 근데 로마노프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이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이 루아가 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할 만한 결정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아일랜더스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예고 드리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팀별 프리뷰 들어갈 예정입니다. 팀별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앞 꼬다리 코너로 조금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뭔지는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모든 내용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